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은 어제 하반기 우선 개혁 과제로 노동개혁을 정했습니다. 여당은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한구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가 반발하더라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정부 여당이 어찌됐든 올해 하반기 최대 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한국노총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벌이고 있고 또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해서 우선 어떤 입장인가요? 재벌을 위해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깎겠다는 정부 정책을 개혁이라 부르는 것은 이건 거짓말 아닌가요? 이런 거짓말을 노동개혁이라고 해서 이걸 밀어붙인다고 하고 있으니 이건 너무나 군사 독재 시절이나 가능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노총은 이제 파업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넘기긴 어렵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조합원들은 좀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가요? 좀 조합원들을 좀 만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체포영장이 떨어져서 이 건물 안에 갇혀 있어서 참 애간장이 녹고 있습니다. 네. 조합원들 만나러 가야 되고, 네. 이 어마어마한 이 가공할 만한 이 탄압이 네. 앞으로 또 불어올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못하기 위해서 이제 발을 좀 묶어버린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좀 일해야 되는데, 네. 해고를 이제 밥 먹듯이 해버리겠다고 하는 중요한 과제, 노동조합이 서로 자율로 해가지고 맺어진 단체 협약으로 네. 노사 간에 서로 질서를 지켜왔는데, 이것을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단협을 무력화시킨다는데 어느 조합원이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쟁점별로 조금 나눠서 해보면 우선 지금 제일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찌됐든 말씀하신 대로 해고의 기준 절차를 쉽게 하는, 그러니까 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쉽게 만들고, 그리고 또 임금 피크제 도입 아닌가 싶은데요. 이 두 쟁점에 대해서는 좀 민주노총은 좀 어떻게 이거를 좀 정부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을 어떻게 진행을 해갈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네. 전체 노동자의, 이것은 사실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문제면 나는 걱정이 덜 됩니다. 그나마 우리는 싸울 수라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노동자도 없는 절대 다수의 이 땅의 노동자들은 이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순간 네.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하루살이 목숨이 되고 만 거거든요. 네. 우리는 그래도 좀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상황에 해고의 자유와 그다음에 단체 협약의 무력화 이것을 노사간에 해왔던 모든 그 노사 자율의 근거들을 네. 완전히 정부가 선을 그어줘버리고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마치 재벌을 갖다 위해서 이중대 역할을 제대로 하고 해버리겠다고 하고 있어서 네. 이것은 지금 대단하게 심각한 고용과 임금의 문제로 네. 좌시할 수 없고 민주노조 파괴로 연결되는 네네. 그야말로 정부의 노림수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노동자 서민의 입장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네. 이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을 무력화하기 위한 지금 정부의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민주노총 파괴 전략으로 연결이 될 네. 것이고 노동자 전반을 하루살이 목숨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단체 협상을 무력화하면서 노사 자율에 근거해서 결정해왔던 여러 가지 그 노사 규칙들을 그것들을 정부가 다 나서서 정리하고 선을 긋고 지시하고 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고 이것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우선 의문이 아니라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네, 예.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되면 이게 만약에 정부 정책안대로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고용 보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은 더 깎이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은 흡사 IMF 때처럼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좀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지금 그 정부가 지금 임금 피크제를 지금 우선 노동조합을 소위 이렇게 원칙적으로 지금 노동자 편에 쓰지 못하는 네. 사업장부터 지금 들이대고 있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엊그저께 기자회견했던 공기업 중에서 발전 중에 남동발전이라고 있어요. 네. 이런 어떤 회사인가요? 남동발전은? 화력발전소죠. 화력발전소. 예, 화력발전소인데 여기 이제 조합원들이 거기는 복수노조로 돼 있어요. 네. 예, 복수노조가 있어가지고 그 노조가 요즘은 대표교섭 노조가 따로 있잖아요. 복수노조면. 네. 예, 그러면 회사가 이제 그런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지금 임금 그 정년 연장만큼 시간에 대해서 네. 40% 삭감하는 들을 던지고 있고 지금요. 아니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네. 예, 그럼 뭐 말이 그 임금 피크제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을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해버리겠다. 이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게 남동발전이라는 회사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정부 그 공기업인데 네네. 공공기관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 통상임금 요즘 소송도 알고 계시죠? 네네네. 통상임금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다 1, 2, 3심의 확정 판결 날 때까지 네. 그 결과에 따라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인데 네네. 유독 이 임금 피크제를 이번에 통과하기 위해서 네. 1심에서 우리 민주노총이 소송을 해가지고 통상임금을 이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일반 다른 그 민주노총 외 조합원들한테 네. 통상임금 인상분들을 선 지급하는 네. 정말 아주 착한 일들을 미리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임금 피크제를 밀고 있는데 네. 과연 임금 피크제 이 부분들이 청년 일자리하고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가 네. 그 과연 그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노동계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네. 어떠한 토론과 서로 그 논의기구에 대해서 참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네네. 정부가 일방통행만 강행하는 모습이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사실 청년 실업 때문이다. 어떤 청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것은 정부가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령층의 임금은 깎고 그리고 정년은 보장은 안 되고 대신에 그 돈으로 청년 고용을 좀 해주자 뭐 이런 건데요. 지금 보면 법에도 청년고용법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그 청년고용법도 어렵게 만들었지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네. 정부가 이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또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보면 어느 중견 기업이 있으면 네. 그 기업에서는 총액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네.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하고 별로 크게 연관관계 없음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차를 한 대 만드는데 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 네네.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래야지 차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바퀴를 끼는 사람이 있고 문을 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각각의 역할로 나눠지는 것인데 네. 그 임금을 정년을 연장해서 깎은 사람만큼은 청년을 늘려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제조업에서 사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오히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분명한 이 투자를 전제로 했을 때만 이것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거기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 사회에서 주력으로 좀 커갈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런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기업한테 투자 열심히 하고 일자리 늘리며 네. 뭐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편다든가 이런 건 보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보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심각한 건 사실인데 이것은 사실 그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숫자는 줄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청 기업으로 하면서 대부분 것이 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거 임금 격차가 커지고 이런 문제들도 좀 있는 건데요. 최근에 네네.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규직이 지나치게 많다. 따라서 고용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입니까? 정말 우리 지금 비정규직 OECD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우리나라 지금 가장 높은 그렇습니다.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평균 근무 연수가 지금 5년을 넘지 못하고 있는 네. 그야말로 가장 열악한 직장인들의 진짜 고달픔들이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5년마다 직장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한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이런 2년마다 옮깁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그 정도는 네, 더 말할 것도 그렇습니다. 없죠. 그래서 네. 예. 이런 상황이고 또 인건비 부분 어제도 엊그저께 그 통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총액 대비 지금 재벌들이 인건비 비중이 기존에 14% 정도의 인건비 비중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비정규직을 많이 쓰다 보니까 9% 많게는 7%까지로 줄었다고 그래요. 인건비 비중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재벌은 이제 배가 계속 굴러가면서 그러니까요. 그만큼 일자리를 늘리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비율은 지금 전체적으로 3년 연속으로 지금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건비 비중은 점점 줄여나가고 재벌의 금고는 점점 터져나갈 지경으로 돈이 많이 쌓여 있고 그 현금 유보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실제로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3명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냥 놔둬야 될지 참 의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통계도 말입니다. 네.
그것도 32%라 하는데 그 통계도 굉장히 통계 오류고요. 네. 예를 들어서 파견제 근로자를 포함한 네. 이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는 네.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금 포함도 안 시키는 겁니다. 그 통계에는. 그 통계는요. 예. 예. 그 지금 엄청난 지금 통계 오류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파견 노동자까지 다 포함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만장거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만장거래. 그러니까요. 정부가 지금 보면 그 경제 활성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 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경제 정책 그러니까 복지는 전혀 늘리지 않고 고용 문제만 계속 이렇게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좀 대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민주노총 입장에서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의 노동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네. 상시적 일자리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거든요. 네. 또한 그 일자리 문제들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했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노동시간 단축이 엉뚱하게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지금 권성동 의원 안으로 제출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저는 현재 지금 경기 침체가 네.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도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럴수록 정부는 지금 독일의 그 하르츠 계획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네. 단기 그 일자리 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고용의 착시 효과 정도로 노리고 있는 건데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노동 시간을 진짜 단축해야 됩니다. 총 노동 시간을 그러니까요. 주 5일제답게 정확히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초과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말 고용을 늘려서 이 나라 고용에 대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런 구조에 대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휴일 수당까지 깎는 그래서 총 노동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 안이 지금 정부 여당 안으로 제출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은 정말 무슨 놈의 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그 경우에 단기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는 게 그게 결국 고용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좋은 일자리 한 개를 두 개, 세 개로 나눠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일자리를 이제 서로 나눠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게 좀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독일에서는 그 하르츠 계획이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고, 네네. 그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비용이 많이 발생했고, 네네. 결국 좋은 일자리가 없는 아닌 정책에 대해서 결국 이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고 그 전문가조차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거기에서 실업률을 줄였다는 그 단순한 그때 통계 자료만 근거로 해서 네네. 이것을 아주 광고에 대고 있는 건데 네. 상당히 이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이게 실업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독일에서도 이게 꼭 성공한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굳이 또 독일에서 성공하지 않은 정책을 한국에 가져와서 이것을 이식하려는 이유는 뭘까? 전 참 그 점도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해외에서 실패한 정책을 굳이 가져와서 물론 단기적으로 약간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렇게 밀어붙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정부 새누리당 당정청이 노동계가 반발하더라도 이 안은 좀 밀어붙여야겠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노동계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 안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민주노총은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일단 저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 과연 노동개혁이 우선인지
재벌 계획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국민 다수한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재벌들이 이처럼 투자를 하지 않고 네.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고 그 끝없는 비정규직만 늘려가고 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서 사실상 자들의 곡간을 더 채우려고만 한다라면 네. 전 국민적 절대적 저임금자로 지금 전락되고 있는 노동자가 1,000만이 넘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해도 희망이 없고 고달픈 서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희망을 찾는 길들은 결국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투쟁을 불법이라고 정부가 규정하고 여러 가지 공세를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을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가둬놓은 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네. 이처럼 정부 정책이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불법이라면 이 불법을 당연히 감수하면서라도 노동자조차도 없는 전체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민주노총으로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갇혀 계시고요. 건물 안에 갇혀 계시고요. 체포영장은 언제 발부가 된 겁니까? 체포영장은 지금 6월 23일 날 됐으면 한 달 되는 날이네요. 오늘 공교롭게. 오늘 공교롭게도 체포영장 발부 한 달인 날인데 네. 그러면 지금 계속 민주노총 사무실에서만 계시는 거군요. 왜 이 건물을 지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밑에 지금 매일 체포자들이 네. 완전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진을 치고 민주노총 주변을 진을 치고 있고 뭐 위원장님 바깥에 못 나가시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근데 강도 높은 투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이렇게 안에 계시는데. 네, 우리 조합원들이 이 절박함들을 다 알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 일반회고 지역규칙 분립 변경 임금 피크제 성과 연봉제를 막지 못하면 네. 단순한 그 강의 사항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내용으로 될 건데 향후 앞으로 20년 이상 동안 한국 사회의 노동자를 통한 이 사회 개혁이라든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들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직생의 각오가 아니고는 이것을 막지 못한다. 이런 각오로 조합원들이 다 결국은 이전과 다른 투쟁의 결의와 강도로 나설 거라고 저는 호소하고 있고 네. 조합원 동지들도 거기에 지금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야당도 동의해서 그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동개혁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청년 실업이 워낙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업 문제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낸 정부의 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정부가 재벌개혁보다는 노동개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재벌들의 지금 권력이 네. 사실 정치 권력을 능가했다는 것들은 우리가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이처럼 재벌들이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재벌들은 더욱더 정권을 자기한테 유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재벌들이 실질적으로 싼 임금을 찾아서 외국으로 공장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라에 있는 공장들까지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네. 유독 이 나라만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둔감하고 어느 정치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한테 비정규직만 계속 늘리는 문제들 그렇지 않아도 해고가 하기 쉬운 나라인데 네. 여기다 이제 완전히 해고 면허증까지 기업한테 줘버리겠다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출근하는 것이 청년들이 지금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은 노동자가 지금 현재 1,000만에 갇혔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엊그저께 통계 보니까 439만 명이더라고요. 439만 명이요. 예, 이런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는 건데 이런 노동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네. 같이 함께 살자라는 구호 아래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불구하고 네. 재벌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을 포함해서 어떤 것 하나 지금까지 정부가 재벌들의 책임을 묻는 정책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노동자들은 한쪽에 편향된 정부 정책이다. 이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정부가 재벌과 관련해서 세금 문제 포함해서 특히 이제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이른바 중복지 중부담 가려면 최소한 그러면 네. 어쨌든 재벌들의 그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 뭐 기존에 내던 만큼은 내야 된다. MB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 박근혜 정부가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장 개혁,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강성노조에 좀 힘을 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노조 조직률이 지금 많지 않는 것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강성 노조라고 해봤자 지금 현재 우리 얼만큼 우리가 강성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정부가 네. 노동자들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성안정 게이트에다 국정원 사건에다 온갖 불의한 정권에 네. 그나마 노동자들이 나서야지 이 사회가 똑바로 돌아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내고 하니까 정권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눈에 가시는데 이 사회에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할들 저는 민주노총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천만 장거래들 노동자의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되었다니까 엊그저께는 한 45세 먹은 노동자인데 네. 이제 노동자가 뭔지 알았다는 노동자가 지금까지 이 평생을 살면서 이런 권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세상을 제대로 보인다. 이런 정도의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인데 네.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여전히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일들이 강성이라고 그것을 강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강성이라고 얼마든지 불러도 좋으니까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 대학까지도 우리는 언제든지 노동 대화에 대한 입장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 아니면 그러면 임금 피크제가 그럼 자율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부가 이렇게 단협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까서 한번 보자.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정부는 여전히 마이웨이 아주 정면 돌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 탄압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됐든 청년 실업 문제가 됐든 그리고 또 비정규직 문제가 됐든 좀 대화하자.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인지 논의를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정부는 전부 다 거절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고 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가 지금 정부 시행령으로 인해서 네. 완전히 누더기가 됐어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후진적인 노동자 권리라는 것들이 이미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될 정도까지 됐는데 네. 과연 노동자들이 뭘 더 양보할 게 있는 건지 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경쟁력을 올리지 못한다라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고 대한민국 재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가장 한국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쪽은 재벌이고
대한민국 정부다. 이걸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대화에 좀 나서달라 이런 요구로 저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한편에서 이런 문제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고임금을 좀 유지하고 비정규직과의 차별이나 격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민주노총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격차에 대해서는 네. 지금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아주 낮은 하향 평준화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정부의 정말 모순된 논리고요. 네. 임금을 풀어서 지금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건 전 세계적인 지금 네. 추세인데 그것은 좀 맞지 않고 있으나 네. 반성할 지점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조직회를 해서 그 힘으로 자기 권리들을 찾아가야 하는 하면 그것이 정확한 건데 네. 그 역할들을 정규직이 많이 못 해줬어요. 정규직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지금 민주노총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파업의 의제로 장거리한테 희망을 주고 모든 노동자들한테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 파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언제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1차, 2차 경고 파업을 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지금 정면 돌파한다고 표도 의식하지 않고 하겠다. 노동시장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겠다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우리는 지금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정부가 이것을 강행시 일반 강행시 총파업으로 맞선다라고 이미 결정돼 있고 네. 이것을 현장에서 지금 촘촘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공격하면 네. 저희들은 아마 이번에 대응하는 총파업의 수준은 기존과 다르게 고강도 총파업으로 맞설 거라는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드립니다. 네. 지금 한국노총은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예정을 한 상황인데요. 민주노총도 뭐 집회 같은 게 예정이 좀 돼 있습니까? 한국노총은 어제 내가 집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민주노총 집회는 지금 이제 우리는 15일 날 했었잖아요. 네네. 했었고, 지금 현재 이제 도발에 감지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집회 계획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오늘, 민주노총은 그런 투쟁들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오늘 개최합니다. 네. 예,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일정과 투쟁 계획들이 좀 확정될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과거에는 민주노총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반경도 컸고 대사회적인 메시지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민주노총의 동선이랄까 움직임이랄까 노동계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신문에 민주노총은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도로 이렇게 한 줄 정도로 이렇게 보도가 되거나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노조 조직률이 그만큼 적극적이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면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참 오마이뉴스가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심층 취재 이것들은 이 사회를 한 발자국이라도 앞장 전진시키는 중요한 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지금 언론의 지금 이제 한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여전히 이것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핑계만 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단히 국민과 함께 올해 최저임금 1만 원을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절대 다수의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력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더 실천하고 서민들과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함께하는 민주노총 부단한 노력으로 그 언론 탄압, 언론 통제
언론의 친재벌 정책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부단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에 어쨌든 임금 피크제의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언론의 보도는 있지만 사실 최저임금도 이미 6,030원에 그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것도 쟁점이고 또 기간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 연장 문제는 또 어떻게 할지 또 휴일 근로의 연장 근로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근로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확대할 건지 뭐 이런 등등의 노동계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은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야당의 협조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컨대 여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려고 할 때 정치적으로 힘을 좀 키우는 뭐 예컨대 새정치민주연합이랄까 뭐 정의당이랄까 이런 쪽하고도의 연대 전략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은 좀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지금 야당이 지금 대표들이 민주노총 계속 방문했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가 사실 노동기본권이라는 모법들을 많이 침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정부 주도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사정의는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끝나버리니까 일방으로 밀어버리는 하는 이런 정부가 강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민의의 장인 만큼 이런 갈등의 관계 일방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엄중하고 내용이 정말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국회가 나서자.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국에 대한 입장들을 이미 저희들은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야당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당한테도 했었어요. 우리는 이미 요청을 했는데 뭐 지금 현재 뭐 정부는 정면 돌파 이런 아주 공격적인 언어들을 정부가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노동 개혁이 안 되면, 마치 지금 현재 경제 위기가, 그냥, 노동자의 지금 탓인 양, 모든 실업의 문제가 현재 기득권을 가진 아버지 세대들의 책임인 양, 아들과 아버지의 의자놀이를 부추기고 있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하여튼 이런, 이상한 편가르기로, 통합이 아니라, 편가르기,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려를 좀 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임금 피크제 이런 문제가 집안에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만 일하고 아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것 같아서 참 이게 세대 갈등을 정부가 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은 점점 엄혹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노동계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하여튼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노동자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늘리는 것이 보편적인 경제학자 모두의 진단인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이번에 보여주듯이 그런 정책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또 재벌에 대한 계획의 입장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재벌의 사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벌한테는 모든 면접을 주고 노동자들은 정말 집회 한번 하는 것도 불법으로 몰아서 공안 탄압으로 많은 지금 현재 동지들을 구속시키고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정말 과연 민주주의가 올바로 가고 있고 노동자의 권리가 없는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선진국은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잘 사는 나라의 지름길인 양 호도하고 있는 우리 지금 중앙 언론들에 대한 입장들도 저희들한테는 심각함들을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다양한 지혜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를 포함한 현재의 이 위기 국면에 대한 노동자의 역할들을 책임 있게 하겠다. 이것은 미조직 노동자 1,700만 이상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서도 민주노총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래서 국민의 주름살을 펴기 위한 역할을 민주노총은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전히 힘든 시간이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는 민주노총이 되겠다는 이런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임금이 고루 높아져야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골목 상권에서 퇴근길에 소주 한잔 하고 싶어도요, 아이들 학원비, 또 당장 그 집사람 그 생활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그래도 퇴근길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더 적극적으로 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